리딩 인사이드 아웃 7장. 서술은 구글 맵이다. 수직적 이해, 일반성과 구체성 이라고 하는 챕터인데요. 이번에 제가 수능에서 이의제기나 킬러 문항 이라고 하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어, 리딩 인사이드 아웃에서 되게 지금 학생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직적 이해와 수평적 이해, 어, 그리고 아이디어 중심의 이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좀 뭐라고 할까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서술은 구글 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음,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구글 맵처럼 여기 보시면은 우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한국은 정말이지 희미하게 보여. 하지만 가까이 당기면 한국을 넘어서 서울, 그리고 우리 동네까지도 다 보이지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구글 맵이죠. 우주에서 지구를 잡아당기고 줌인을 하면은 한국이 보이고 거기서 서울 그리고 더 당기면 우리 동네까지도 다 보일 수 있는 그렇게 줌인과 줌아웃이라고 하는 이 시선 자체가 결국엔 서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거고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들이 일반적인 언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작가가 일반화된 이 제너럴라이즈된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뭐 지구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을 굉장히 우주에서 본 한국인 거죠. 예, 굉장히 실루엣만 보이는 그 상태 그 자체인 거예요. 일반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근데 이게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화된 상태만으로도 대충 뭔 소린지 느낌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느낌이 온다라는 말은 너무 주관적이에요. 예, 정확하게 어떤 본인 내부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일반화된 문장을 딱 봤는데 선생님 좀 느낌이 왔어요. 좀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구체적인 예시가 떠올라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간은 합리적인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합리적인 결정을 못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어, 익숙하다. 그냥 그런 말 자체를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다.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스리랑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은 뭐 너무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스리랑카가 어떤 국가인지 어떤 풍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냐? 그러면은 모를 거예요. 그냥 스리랑카라는 말이 어, 많이 들어봤고 익숙해가지고 그 느낌에 대해서 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편안하다 정도의 그런 의미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사실 이해가 아닌 거죠. 예. 구체적인 풍경이 떠올라야지 결국엔 스리랑카를 이해를 한 거기 때문에 일반화된 것을 가지고 내가 구체화된 예시가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그냥 딱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직관적이지 않다라면은 내가 이 예시를 이렇게 도출시켜 볼 수도 있어요. 일반화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고 훈련이죠. 결국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일반화된 문장을 가지고 구체화를 시켜보는 게 결국에는 이해예요. 결국에는 이해됐다라는 느낌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꼭 그런 거냐? 꼭 그렇지만 않아요. 반대로 구체화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뭐 스리랑카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를 작가가 왜 꺼냈냐? 예. 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큰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라는 것을 간파하는 것도 이해를 한 겁니다. 그거는 거꾸로 구체화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된 것은 구체화를 시키면 좋고요.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이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디테일을 줬을 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풍경을 보고 이 풍경이 어느 도시의 풍경인지를 알아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이제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축은 저는 이제 이걸 수직적 이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성과 구체성, 수직적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해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일반화 시켜줬다가 작가가 알아서 구체화도 시켜줬다가 다시 일반적으로 얘기했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롤러코스터를 타면은 저희가 딱히 해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반응이 팍팍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독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뭐 생각해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작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우리가 작가의 마음을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힘을 빼고, 예, 나는 예를 들면 작가가 너가 배고파 보여서 사과를 줬는데 작가가 그 독자 입장으로는 사과 남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나한테 처리하려고 그냥 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틀리는 거죠. 저 사람이 사과를 왜 줬을까라는 거를 힘을 빼고 나의 주관적인 어떤 해석을 내려놓고 공감해 보려고 저 사람이 왜 저런 걸 했을까라고 말 그대로 수동적으로 느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독해는 롤러코스터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비유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비유라고 하는 게 뭐 있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무언가의 특징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같다라고 하니까 독해 일반화와 구체화라고 하는 이 오르내림을 일단 롤러코스터라는 개념으로 단번에 이해를 해버렸고 이제 상기하는 것도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일부러 자꾸 비유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서술은 마치 구글맵과 같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독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밑에 보면 일반적인 상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구체적인 지면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그래서 문장은 등고성과 참 닮아서 우리 그 지리 시간에 산의 그 등고선을 배우죠, 그렇죠? 문장도 제너럴한 문장, 그것보다 좀 덜 제너럴한 문장, 이제는 완전 스페시픽한 문장, 더 구체화시킨 문장 이런 식으로 높낮이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넘어가면서 높이가 점점 높아지기도 하고 점점 낮아지기도 하면서 글의 전체적인 지형을 보여줘. 그러한 의미에서 글을 수직적으로 이해한다는 거. 예, 글을 수직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일반화된 내용을 구체화시키고 구체화된 내용을 일반화하는 거야.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된 이론, 일반화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읽고 있는 거는 어떤 누군가의 생각을 쓴 걸 읽는 게 아니라 학자의 글을 읽는 겁니다. 학자는 그냥 소위 얘기하는 별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뇌피셜로 쓸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메인 아이디어는 철저한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일반화된 주장을 한다라는 것은 사례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일반화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구체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무의식의 영역인데, 우리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구체적인 경험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반화된 주장이 튀어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화된 주장, 추상적인 문장들은, 포괄적인 문장들은 기본적으로는 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주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거랑 똑같아요. 말 그대로 윤곽만 존재하는 거죠.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그래, 윤곽은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윤곽은. 근데 중요한 거는 줌 인을 해가지고 그 한국에서 서울로 내려가고 우리 동네로 내려가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까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일반화된 이론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야 위로 올라갈 수 있어. 하늘을 이해하는 힘은 땅에서 나와. 결국에 우리가 일반화된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구체화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예,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뭐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산다라는 거는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랑 똑같이 결국 우리가 일반적인 주장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장만 가지고 그 느낌이나 어떻게 보면 기사라든지 어떤 운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체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메커니즘적 이해가 최종적인 이해예요, 결국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를 시키는 게 좋다. 아래 예시를 통해 서술 고도의 변화를 느껴봐 라고 하고, 이제 일반화된 문장에서 점점점 구체화를 시키는 아, 흐름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General Start에서 What is a good life?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죠? 굉장히 추상적이죠? 좋은 삶이란 뭔가? We might say it's about finding happiness, living well, and feeling fulfilled. 자, 여기서 good life에 대해서 행복을 찾고 잘 살고 뭔가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일반화된 거에서 조금 그나마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찾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산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충만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까지는 너무 뿌연 얘기인 거죠. Moving into specifics. The next sentences start to specify. But when we look closer, the good life is really about discovering what is unique to each of us. 근데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각각,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유니크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인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Finding the things. 근데 유니크한 게 뭐냐? 좀 더 구체화를 시켜야 되겠죠? Finding the things we love, the values we hold dear, and the mission that feels like our own.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그리고 마치 우리 자신의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표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뭐 여기서 더 구체화를 시키자면은 아,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다는 거, 뭐 이건 사람마다 다 이미 생각하고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글 쓰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는 어 어떻게 보면 영상 만드는 거, 뭐 이렇게 뭐 유튜브처럼 뭐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another specific layer. As we dive deeper, we see that living a good life means reading the manual that's already inside us. The manual that tells us who we are and how we want to live.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좋은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우리 내부 안에 존재하는 어떤 매뉴얼을 읽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매뉴얼이 설명서죠. 우리 설명서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 내부 안에 이미 다 존재한다. 근데 그 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 이거 해보니까 되게 뭐라고 할까?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것 같고 재미있음을 나는 느껴. 라고 했을 때 그게 일종의 찾은 거죠. 내 안에서의 그 반응을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실생활의 고도로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레벨로 내려와가지고 굿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굿라이프를 산다라는 것, 굿라이프 자체를 얘기했다라기보다 이제는 굿라이프를 산다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내려왔고, returning to general. Finally, we rise back up.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In the end, 결국에 the good life is about letting that inner voice come through, expressing our true identity and embracing the journey of our being ourselves. 아까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스페시픽한 레벨까지 내려왔지만 이제는 다시 좀더 앱스트랙트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내부의 목소리를 come through,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내 안에서의 반응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반응을 그대로 끄집어내는 작업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아이덴티티를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이 되어 나가는 그 여정에 대한 포용이 아닐까라고, 다시 좀 더 일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라이프라고 하는 좀 제너럴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읽을 때 지금 높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혹은 뭐 점점점 그 고도가 내려오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구나, 이런 문장을 좀 등고선으로서 인지하고 뭐라고 할까, 흘러가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느낌을 느끼는 게 이해의 큰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뒤에 이제 포캡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문장에 대한 조금 일종의 랭귀지에 있어서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으로 단락과 문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얘는 이제 완전 단어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단어 마치 케이스와 같아. 그 안에 걸맞은 물건이 들어있어야 하지.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사물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한국이 있고 한국에서 서울이 있고
우리 동네가 있듯이 결국에 단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우주가 있다라는 거죠. 단어 자체가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는 마치 우주에서 본 한국처럼 윤곽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complementary. 얘를 딱 봤을 때, 그냥 상호 보완적, 이런 형용사로 딱 봤을 때는 말 그대로 거시적인 시점에서 보는 거죠. 근데 상호 보완적이라는 게 뭔가 정확하게 라고 봤을 때 서로 보완을 해준다.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영화, 팝콘, 휴대전화와 충전기, 커피와 케이크. 이런 게 상호 보완적이지라고 구체화를 시킨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단어의 수준에서. 근데 단어의 수준에서 이러한 고도가 있듯이 결국에는 문장의 수준에서도 그런 고도가 있는 거고, 단락의 수준에서 글의 수준에서도 그런 고도가 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크처럼 사물이 떠올랐다면 그 안에 진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단어를 보면 그에 어울리는 사물을 떠올려봐. 인간은 사물 없이는 그 무엇도 설명할 수가 없어. 인간은 사물 없이는 그 무엇도 설명할 수가 없어. 결국에는 다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물이라고 하는 게 꼭 물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지금 뭐 장롱도 있고 벽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오브젝트들이 다 구체화된 구체적인 실상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이거 없이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험에서 다 비롯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을 일상적 사물로서, 일상적 상황으로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언어는 100% 맞아떨어지지 않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미세한 마찰이야말로 존재의 감각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죠. 예,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면은 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을 100% 대변해주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셀카를 못 찍는 사람을 가지고 무슨 셀카고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셀카를 못 찍는 것에 대해서 셀카를 못 찍는다 이 정도 나 그 정도 생각 그 정도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셀카고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꼭 이런 극단적인 예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말의 모든 단어들, 모든 표현들이 내가 나의 마음과 그렇게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걸까? 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그렇지 않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오히려 좀 더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떠올리면 돼. 일반화된 거대한 풍선은 네가 떠올린 바늘로 빵 터져 버릴 거야. 그러니까 일반화된 문장 자체는 되게 어려워 보이고 무서워 보이죠. 거대한 풍선처럼 마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화된 예시를 하나만 떠올려도 그 거대한 풍선은 그냥 빵 터져 버립니다.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정말 엄청 어렵다라고 생각한 압도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장들도 정말 별게 아닌 게 돼요. 그 수능 칸트 지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인간이 법이 어쩌고 뭐 자유를 뭐 중요시 여기고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무언가를 법이 금지시킬 때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동물을 사냥하고 싶어 하는 인간들을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 당연히 생명을 죽이는 거, 사냥을 해가지고 오락용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막는다. 라는 이 동물 사냥에 대한 예시를 떠올리는 순간 방금 했던 얘기가 너무 쉬워져 버리죠. 예. 그래서 그냥 바늘빵 터져버려 허무하다. 예,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 문장과 달라. 심지어 글 또한 그저 하나의 긴 단어일 뿐이지. 한 단어 한 단어가 조금씩 너의 운명을 바꿔줄 거야. 너의 케이스엔 무엇이 들어있니? 이러고 이제 7장이 끝이 납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는 일반화된 문장이 나왔을 때, 일반화된 상태일 때, 마치 대리석으로 치면은 대리석 덩어리인 거죠. 그거를 이제 뭘로 조각을 할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단어에 생명을 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 상호보완적이라는 말에 우리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영화 팝콘 같은 거 아닌가라고 내 삶에 있는 소재를 떠올려내는 게 바로 이 단어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네, 이 단어를 살리는 방법. 나한테 이 말이 생명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생명성이 없다, 좀 핏기가 없다, 언어가 되게 건조하고 드라이하다라고 만약에 본인이 느껴진다면 그냥 일반화된 상태를 그대로 좀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화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내 삶에서 이거는 이런 개념, 이런 소재가 난 떠올랐어. 자신의 삶으로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이 일반화된 무언가를 던져주면은 본인의 구체적인 삶으로 본인의 삶이니까 다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설명해내는 작업이 결국에는 독해를 하는 과정이에요. 자신의 일상으로 그거를 다 설명해내는 과정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해라고 하는 과정은 남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남의 생각도 이해하는 결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내 삶을 돌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이해한다는 게 남의 인생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거꾸로 더 많이 회상하고, 뭔가 다시 꺼내보고 그거를 매치시켜보고 내 삶을 도구로서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민첩하게 반응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거를 이제 꺼낼 수가 있는지, 내 삶에 대한 내 삶이라고 하는 기억의 그 본인이 그 주인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남의 말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서 공감 능력이 되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읽고 느낌이 오냐 안 오냐 이런 걸로 단순히 판단하기보다는 좀 과거를 좀 기억을 하고 내 삶에서 이 문장은 이런 내 일상의 모습이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장, 이거 꼭 많은 학생들이 서술은 구글맵이다, 수직적 이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 많이 좀 의식적으로 좀 독해를 하면서 본인 좀 구체화를 시켜보는 좀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